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한다면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주문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주방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재료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OS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용자가 여기 어떤 데이터를 읽는데, 파일을 읽는데, 파일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읽는데,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열어가지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옛날에 이게 초기 컴퓨터에 OS가 없던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배치 프로세싱 하다가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가면서 여러 사용자 또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컴퓨터를 같이 사용을 하죠. 하나의 OS를 더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주방에는 이 한 손님 혼자 쓸 수 있는 주방이 아니라 손님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공통으로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손님이 임의로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를 냄비니 가스레인지니 이런 거를 내가 혼자 독점하고 내 마음대로 다 쓴다 그러면은 다른 손님 요리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이 커널의 이 시스템 콜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하면은 어떤 A라는 파일이 있어요. A라는 파일은 나 혼자 쓰는 파일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내가 마음대로 오픈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내 마음대로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은 딴 사용자가 이 파일을 참조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바꿔놓으면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죠. 막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OS에서 프로텍션 모드, 보호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텍션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내가 짜장면을 주문하면은 그 짜장면을 여기서 주방에서 요리사가 그 짜장면에 관련된 일만 해가지고 알아서 다 해서 넘겨주듯이, OS에 어떤 파일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소스들, 이거를 접근할 때는 프로그램이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여기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OS의 서비스 루틴이 그 부분만 따로 처리를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것만 작업이 되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문표를 통하지 않고 주방에 직접 주문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때로는 식당에 따라서 그런 식당도 있죠. 종업원 안 오니까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짜장면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할 수도 있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호환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오픈해서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파일을 오픈할 때 이 파일을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리드 전용으로, 읽기 전용으로 오픈할 건지, 아니면 읽고 또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게 리드 라이트로 오픈할 건지, 아니면 라이트만 할 건지, 그 다음에 리드하거나 라이트 할 때에 어떤 형태를 읽을 건지, 이걸 숫자를 읽을 건지, 문자를 읽을 건지, 이런 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 주방에 이 시스템 콜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죠. 통일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특정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쪽 식당에서는, 이쪽 주방에는 그 말이 통하는데, 다른 식당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 주방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OS에서 이 주문표라는 거는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 API예요. 그리고 이 OS라는 게 이 위에 있는 유저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다른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고, 유닉스에서도 돌아가고, 여러 군데 다른 기기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게 PC용 카톡도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카톡이 있고, 애플 iOS에도 카톡이 있죠. 근데 그 OS들은 다 달라요. 근데 카톡에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메시지를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어떤 통신 장치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데이터를 전송해라고 콜을 할 때에 내가 직접 안 하고 이 표준 API, 주문표에 해당되는 표준 API를 통해 가지고 콜을 해요. 근데 그 콜을 하는 이유가, 카톡에서는 OS에 보면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포직스라 그래가지고 OS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여기 주문표에 해당되는 OS를 건드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표준 API를 만들어내요. 그것도 규격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이름의 API를 써가지고 이런 파라미터를 호출해라라고 디파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 이런 게 iOS에서는 이런 iOS에 있는 API하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API하고 이걸 각각 통일을 시켜가지고 같은 OS 분야다 그러면은 조금씩은 다른데, 비슷한 OS다 그러면은 표준으로 똑같은 API를 정해놔요. 그 표준은 똑같이 정해놓고 밑에서 임플리멘트 할 때는 서로 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서로
개성에 따라서 식당에 따라서 다르게 요리하듯이 그 OS에 따라서 그거를 그 OS에 맞게끔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API를 통한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이 이 OS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밑에 OS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정해진 이런 표준 API로 호출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 호출만 하면은 밑에서 진행되는 거는 시스템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에 맞게끔 이제 수행을 해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호환성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식성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터빌리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군데 맞춰서 짜면은 수정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핵심 모듈만 수행하면은 뭐 안드로이드에 맞는 게 iOS에서도 돌아가고 유닉스에서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OS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거를 따로 둬서 하는 이유는 그 보호 모드, 그러니까 프로텍션, 그러니까 유저가 시스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건드려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로 호환성을 위해 가지고 다른 OS도 수행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러니까 정보 은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이딩 해가지고 이 정보를 프로그래머한테는 이 내부에 있는 걸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짤 때에 단순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은 생각하지 말고 좀 위에 레벨의 API 레벨에서만 생각하고 프로그램 하면은 그걸 갖다가 OS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S의 구조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MS-DOS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개인용 컴퓨터였고, 요런 서로 여러 사용자가 여러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만 사용이 됐고, 그리고 개인용 PC가 그거 하나만 있었고 딴 게 없었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MS-DO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운영체제로 개발됐는데 그거는 이런 모드 없이 그냥 하나의 거의 통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뭐 윈도우라든가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될 때 여기서 이제 요 주문표라는 거 API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호출을 해서 OS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는 형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 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오픈이라는 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면 이거는 어떤 파일을 갖다가 이제 읽거나 쓰기 위해서 오픈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호출을 딱 하게 되면은 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루틴에서 OS 내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런 시스템 호출하는 게 OS 내부의 어떤 시스템 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 테이블에서 요 호출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요 부분에 있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이 어드레스는 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현한 부분에 해당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쭉 실행을 해요. 여기는 이거는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오픈하는 방법은 이거는 시스템에 따라 다 다르죠. 그 하드웨어에 맞게끔 OS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이거를 쭉 수행하고 나서 끝나면은 이를 리턴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시할 부분은 여기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하고 아래하고 나눠놨어요. 위에는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 그리고 이 밑에는 커널 모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커널 모드라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OS가 처음에 올라갈 때에 부트스트랩에 의해서 커널이 시스템에 로딩되는데 이 커널이라는 거는 OS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게 커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커널에 들어가 있는 게 유저가 콜하는 이 시스템 콜에 구현한 내용들이 이 커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커널은 커널 모드라는 데서 실행이 돼요. 커널 모드하고 유저 모드하고 어떻게 틀리냐면은 유저 모드는 우리가 윈도우 들어가서 폴더 쫓아가면은 이렇게 윈도우 밑에 보면은 시스템 폴더, 시스템 3이 이런 폴더들이 있어요. 찾아본 사람도 있고 안 찾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하고 시스템 3이 폴더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일반 유저예요. 유저 모드에서 폴더를 열어가지고 그 시스템 폴더에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지우려고 그래요. 지우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여기서 파일을 갖다가 조작하고 여러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OS의 일부예요.
그럼 그거 지우고 나면은 다시 컴퓨터 껐다 키면은 그 모듈이 시스템에 못 올라가죠. 지워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유저 모드에서는 지우지 못하게 막아놔요. 지우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게 해놔요. 그러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인데 유저 모드로 들어가면 그 유저가 만든 파일하고 유저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딱 보여주고 그것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딴 부분은 못하게 막아놔요. 근데 내가 오픈해가지고 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OS 안에 있는 이 모듈을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일반 유저 모드에서 보이지도 않고 하지 못하게 막혀 있으니까 유저 모드에서 못하죠, 이거를. 그래서 유저가 시스템 콜을 하면은 이게 시스템 콜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OS가 이거를 커널 모드로 바꿔줘요. 커널 모드로 바꿔주면 이게 일반 유저 모드가 아니라 슈퍼바이저 모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끝나서 리턴할 때 그 커널 모드를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이 유저가 엉뚱한 짓 하면은 또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다시 유저 모드로 바꿔서 이쪽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OS의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게 돼요. 조금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사용자 모드는 사용자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고, 커널 모드는 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특권을 가지고 실행되는 그런 모드가 돼요. 근데 그 해킹 프로그램 중에 많은 해킹 프로그램이 요거를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자 모드, 모든 프로그램은 사용자 모드에서만 실행이 되는데,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하면서 해킹을 하려면 시스템 내에 있는 어떤 뭐 특수한 파일을 건드리고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모드에서는 그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해킹할 때 사용자 모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킹을 하는데, 이게 OS의 약점이에요. OS의 약점 중에 원래는 이제 그 시스템 호출할 때에 커널 모드로 바꿨다가 끝나면은 유저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게 파라미터를 이상한 값을 줘서 막 해커들도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파일 인풋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인풋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파일 인풋할 때 파일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다른 어떤 디바이스 이름을 주면은 OS가 그거를 체크해서 이름이 다르면은 에러 처리하고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OS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OS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OS에서 이상한 특정 이름을 주면은 얘가 그 시스템이